파업 51일 만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 손해배상 소송은 추후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사가 이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타결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 임금 합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부터 살펴보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극적으로 그 노사 간 합의를 되어 다행이고요.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노조 측이 굉장히 좀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파업을 개시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30% 인상. 사실은 지난 그 수년간 이 조선 사업이 불황이라서 사실 임금이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30%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사측이 제시한 어떤 4.5% 인상안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폐업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용승계 보장까지 돼서 뭐 잠정적으로는 큰 틀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잠정 합의안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파업 기간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 문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는 게 일단은 이 하청업체에 어떤 소속된 근로자들이 굉장히 거의 10,000여 명이 넘고 또 하청업체도 수십 개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와 이 근로자들 간에 또 이해관계가 다 일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잃은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들을 그러면은 다른 하청업체에서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잠정적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잠정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승계하는 것,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됐는데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또 보다 또 논의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막판의 쟁점이었던 부분이 이 손해배상 소송, 이 청구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측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불법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약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측의 입장은 이 노조가 이 금액 모두를 배상하라 이런 겁니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어떤 근로자들 내지는 노조에게 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단순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지금 점거를 한 그 현장 자체는 원청인 그 대우조선 그 도크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원청인 대우조선 측이죠. 그래서 이 하청업체 사측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든지 않든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핵심적인 것은 원청인 대우조선이 이 피해를 입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타결이 됐던 이 협상에 그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제 그 참관인 신분으로 제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떤 이 노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라고 할 때는 직접적 근로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어떤 하청업체의 사용자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청인 대우조선이 아마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원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어떤 노사 간의 합의에 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도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는 이런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항상 목소리를 내고 또 관여를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왔던 오늘 논의가 됐던 이런 그 손해배상 부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손해가 들어간 건 아닌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 이 하청업체 사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배를 건조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를 만들어서 파는 역할은 사실은 대우조선 아니겠습니까? 원청인 대우조선이겠죠. 예. 네. 이 노조 측은 정당한 쟁의 행위인 만큼 이 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겁니다. 파업과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헌법상 그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권이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법 절차를 지켜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던 걸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우조선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멈추기 시작한 거는 50일을 넘었고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건 직장 점거죠. 네. 이 대우조선 현장에 가서 가장 핵심 시설을 약 30일간 점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청인 어떻게 보면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의 어떤 핵심 그 장소에 가서 점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배를 어떤 건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대해서 일정 부분 방해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30일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합법적인 파업 내지 쟁의로 보호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지금 손해배상이 결국엔 될 텐데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은 이제 오늘 진행된 과정에서는 그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에 대한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좀 누가 중재를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까? 그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요. 이 대우조선이 사실은 그 어떤 매각 논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더 나아가서 대우조선의 대주주는 사실 금융권입니다. 산업은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대우조선의 어떤 뭐 예를 들면 개인이라든가 어떤 일가가 오너로 표현하죠. 네. 대주주라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지금 뭐 금융권이 회사인데 또 산업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이거든요. 단순히 채권단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조선의 그 지금 대표라든가 어떤 임원진들은 사실 전문 경영인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그 불법 점거를 한 그 노조 핵심 간부라든가 노조에 대해서 어떤 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의 해결 방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런 손해를 묻지 않게 된다면은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럼요. 거고 그거로 해서 오히려 그 지금 대우조선의 경영진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좀 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소송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우조선이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판단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한 뭐 대우조선에 피해를 입힌 이 어떤 불법 그 점거를 한 어떤 노조라든가 간부들에 대해서는 뭐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입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겠죠. 제가 아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과연 이 지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우리 헌법에서 아까 보장된 게 어떤 단체 행동권, 파업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을 안 한다. 이런 파업을 정당하게 행사했으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안 묻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단순히 안 하게 되면은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그래? 하청업체 너희들 일 안 해? 그러면 대체 인력 투입해서 배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법에서 파업권은 보장하고 있지만은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해봤자 대우조선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용자는 하청업체 사측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은 다른 데서 사람들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는 거기서 건조되고 그러면 파업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현실. 이 간극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측면이 있었고 분명한 건 또 안타깝게도 대우조선은 피해를 입은 건 명확하고요.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복잡한 문제. 네. 그러면 이 시간을 갖고 더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점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우조선의 어떤 민사상 청구 문제, 이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뭐 일단 산업은행은 발을 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대우조선의 지금 현재 경영진들이 이걸 결정을 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견을 전제로 여쭤보면 이 사안을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참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어떤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해법은 사실은 정말 정치권도 찾을 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제가 왜 자꾸 동의하기 어렵다, 우려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 시스템에서 이게 대우조선의 하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청이니 하청이니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건설업에도 있고. 뭐 배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절대적으로 하청업체의 어떤 노동자들의 힘이거든요. 사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버리면은 이것도 생산이 안 되는 대한민국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임금 구조가 이게 사실 뭐 속된 표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다단계 임금 구조입니다. 이 하청업체 구조는. 그래도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이 아니라 직장 정거를 불법을 감행한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그 근로 현실이 그 수십 년간 숙련된 노동자들도 그분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에 300 사이입니다. 이 200, 300을 받고 그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생계를 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 근데 파업을 만약에 법적으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거는 단순히 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업은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이 반복이 되면 과연 우리 젊은 그 층에서 어떤 숙련된 그 노동자들이 과연 조선사업에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그럼 이게 결국은 일자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조선산업의 미래가 좀 밝기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보합이 됐지만은 저는 뭐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이런 현실 단순히 오늘 노사가 타협됐으니까 이제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매번 반복되는 건 항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근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 거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면 호황이었다면야 뭐 이러지 않았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나누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감소가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정부가 그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 형사적인 책임은 어떤 부분을 묻겠다고 좀 보통은 이제 업무방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뭐 배를 건조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방해했다. 불법으로 점거해서. 뭐 이것은 그 대우조선 입장 내지는 정부 입장이 뭐 법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아마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민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민간이 노사가 스스로 해라. 네, 알아서 하라 이런 뜻입니까? 그럼 그건 이건 윤석열 정부가 그건 아주 뭐 모범적인 답변을 내놓은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 괜히 정부가 뭐 손해배상해라 압박을 있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려갔는데 원만하게 협상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도움을 주되 다만 불법적으로 좀 그 업무 방해를 한 측면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 판단이 있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대우조선 불법 점거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는데 이것도 뭐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2달, 3달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대우조선 사태는 사실 어떤 처음으로 직면한 어떤 노사 갈등이라고 보는데 과거 좀 일부 어떤 보수 정권에서 보여줬던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좀 세련되고 좀 모범적이었다. 왜냐하면은 벌써 경찰을 공권에 투입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뭐 경찰청장 후보자들이 내려가서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뭐 좀 얘기 듣고 양쪽에 좀 협상을 중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루어졌고요. 또 그렇지만은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도 그것도 뭐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법조인 출신이니까 이 부분을 또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그걸 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산업은행 입장도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당초에는 이제 국책은행 성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있을 것 같고 산업은행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스텝을 밟아나갈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이번에 사실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사실 약간 되게 위협적인 발언을 했죠. 왜냐하면은 대우조선 측의 어떤 결국은 이게 지금 매각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압박이 항상 가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압박은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냥 더 이상 지원 중단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결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회상 절차 아니면은 뭐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측이든 노측이든. 사실 근데 뭐 그렇게만 계속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사실 대주주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금융권이라서 좀 한계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대주주인 어떤 본인의 어떤 대우조선의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 향상은 좀 부적절하지만 어떻든 간에 대주주로서 그 경영이 잘 돼야지 사실 산업은행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각 논의도 원활해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이런 데 적극적인 긍정적인 역할은 산업은행에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한규 변호사와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된 데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